공신법 2심은 언제쯤 나옵니까?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공신법 2심은 아마 3월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대법 판결이 2달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자, 지금 들으신 대로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대법원 상고심의 결과는 대선 전까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형소법 절차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통상 이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든 조금 늘려보겠다는 그런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건 형사소송법 플러스 어떤 자신의 꼼수를 좀 활용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11월 15일 날 1심이 이제 2년 2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네. 633 원칙은 깨진 것이고요. 네. 또한 이 11월 15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한다라고 해도 이미 결과가 나왔어야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2월 15일이 이제 3개월 되는 날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2심에서 3개월의 그런 어떤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핵심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한 언행불일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사실상 가짜 뉴스를 설파를 하면서까지 이게 뭔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재판전 꼼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한 이게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전까지는 없을 거다라고 과신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그런 당선된 이후에는 재판이 중단되느냐, 이게 또 핵심적인 쟁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2017년에 송영길 전 의원도 그 라디오 나가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재적중이 아니라 정치 시절의 행위로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1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잘못하면 보궐선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과거 민주당의 발언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소영수 대변인, 이게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법 선고 조기 대선 만약에 치러진다면 그 전에 절대 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뭐 형소법 얘기도 나오고요. 최장 이제 형소법 전례대로 따라본다면 최소 한 달 정도 이제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60일 그 기한에 대선 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한 이 절차들을 좀 이재명 대표가 활용해서 길게 좀 대법 선고까지 늘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길게 늘려야 뭐 얼마나 늘리겠어요? 뭐 길게 방어권 행사한다고 해도 한 달 정도? 뭐 계산해봤겠죠. 본인도 변호사이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아주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에 대해서 계산한 상황에서 한 달은 넘어갈 것 같다. 네. 그게 더 이상 넘어갈 수 있는데 늘어나봤자 2-3달입니다. 그러니까 633 원칙을 법원에서 공고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절차에서 또 피고인 자체는 방어권을 행사하면 또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본인의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절박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꼼수라고 그냥 폄하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어떤 본인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화할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이 대선 후보로서 이제 확정이 되게 된다면 물론 헌법 84조에 대한 소추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겠죠.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에서의 그런 리스크이지, 이게 민주당 내에서 이거를 또 전체로 고민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홍준표 당시에 후보 자체에 대해서 논의했던 발언들, 그것도 이제 헌법 학계나 또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에서 결정이 된다면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우긴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자체는, 저 발언은 그냥 개인 이재명과 정치를 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방어 차원에서 한 얘기일 수 있는 것이고, 헌법 84조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차후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뭐 이전 이재명 대표 재판 사례를 조금 토파 보면 이런 의심이 든다라는 정도는 좀 의혹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재명 대표 1심 선거법 1심 당시에 2심이 시작되기 2달 정도 걸렸는데 그때도 문서 송달, 그러니까 접수 통지서 송달을 제대로 안 받으면서 2차례나 결국에는 불발된 끝에 3차 만에 의원회관에서 특별 송달로 받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성필 대변인님, 이게 최대 석 달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2심처럼 집중 심리해서 빠르게 한다면 지금 이 60일이라는 2달,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는 60일이라는 2달 기간 전에 되느냐 아니면 석 달 다 채워서 후에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도 그렇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요. 이재명 대표가 모든 전략을 쓰면서 지난번 같은 사례를 폐문부제 사태 뭐 이런 등등을 재현할 수 있지 않느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 폐문 부재라든지 어떤 지연 전략이라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저는 항소심 이후에 상고심에서 결론이 나오기까지가 저는 대통령 선거하고는 좀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겹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가 있다고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기 대선이 끝난 이후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하루 이틀 지금 보니까 12월 9일에 처음 송달을 했다가 19일 날 됐으니까 10일인데 이 정도 때문에 이 조기 대선과 겹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비약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제 최후 변론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자꾸 비교를 하시던데, 미국 국민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34개의 혐의 가지고 있다는 거 알면서 투표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몇 년 동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변호사 수준이 될 만큼의 내용을 세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더 이상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상고심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때 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조금 비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홍 변호사님 비약이 어떻습니까? 아닌가.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한 달에서 지금 열흘 정도 더 걸린다는데 열흘 더 하면 40일이죠. 네. 또 뭐 어떻게 해서 송달 또 반송하는 거, 송부하는 거 또 늦어지면 거의 또 2달 채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기 대선 그 60일과 맞닥뜨려지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강 부대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조기 대선 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대선 후보로 뽑았다가 그 사이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투표용지에 민주당 후보의 이름이 없는 상황, 그런 걸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뿐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될 경우에는 정말 민주당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51조를 보면 대통령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선 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 정당이 공천한 대선 후보가 사망했을 때, 그때는 후보 등록 이후에 5일 이내에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피선거권을 상실했다든가 이런 것은 후보 교체 사유가 되지 않아요. 즉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언제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방금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저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